여러분, 거북선을 아시죠? 수백 년 전 바다를 지배했던 바로 그 무적의 철갑선 말입니다. 만약에 이 거북선이 21세기 가장 뜨거운 바다, 바로 여기 인도태평양에 다시 나타난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강철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동맹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당귀다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제가 던진 질문, 거북선 이야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릴 주제가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바다 위에 거북선.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 거북선이 인도 태평양에 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거든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수백 년 전에 거북선이 다시 불려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서 현대 지정학의 가장 치열한 무대, 인도 태평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북선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의 힘의 균형, 이 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 흔들리는 해양 패권의 진짜 현실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전 세계 상업용 선박 누가 제일 많이 만드나 봤더니 중국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한때 세계 바다를 주름잡던 그 해양 강국의 조산업 점유율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1% 미만?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정말 충격적인 현실인 거죠. 배를 새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MRO, 유지, 보수, 정비. 이게 그냥 뭐 낡은 부품 갈아 끼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 함대의 심장과 혈관을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력 그 자체랑 직결되는 정말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이 MRO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숫자를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 MRO 작업이 계속 늦어지니까 매년 항공모함 0.5척 그리고 잠수함 3척이 그냥 없는 셈 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항구에 묶여있는 유령 함대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안보에 정말 치명적인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은 낡은 조선소랑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중국은요? 그냥 국가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진짜 무서운 속도로 바다를 먹어치우고 있어요. 심지어 최신 기술은 훔쳐서라도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고요. 속도, 효율, 뭐 하나 빠짐없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해답을 찾기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좀 예상 바뀔 수도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우리와의 동맹입니다. 이름하여 조선업으로 맺어진 한미동맹. 그리고 이 새로운 동맹의 구체적인 계획, 그 청사진이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 협력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양국의 조선업을 진짜 하나로 묶어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핵심 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 해군 군함들 수리를 맡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아예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버렸습니다. 동맹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동맹의 톱니바퀴는 벌써부터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하지만요, 이 동맹의 진짜 그림은 단순히 배 만들고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를 들여다보면 21세기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두 가지 핵심 키워드, 바로 에너지와 AI를 향한 훨씬 더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거대한 전략의 첫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에너지 안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미래 산업의 피, 혈액이 바로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흐름을 컨트롤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는 지정학 게임이 펼쳐집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를 개발해서요. 이걸 북극 항로를 통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바로 쏘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동 눈치 안 보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계획의 성공 여부를 딱 하나가 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는 쇠빙 LNG 운반선입니다. 그리고 이 최첨단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 이유, 이 모든 에너지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미래 기술의 끝판왕, 인공지능, 즉 AI라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보면 딱 감이 오죠? 중국이 AI를 지배하면 차세대 무기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 AI는요,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자랍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결국 뭐냐? 에너지 패권 없이는 AI 패권도 없고 미래 기술 패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략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현환 역할, 그걸 바로 배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항해가 마냥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높은 파도도 보이고 동시에 꼭 잡아야 할 엄청난 기회도 보이죠.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거대한 파도, 바로 존스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00년도 더 된 미국의 아주 강력한 보호무역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국적에 미국 선원이 타야 한다는 법이에요. 여기에 얽힌 이익 집단이 어마어마해서 바꾸기도 정말 힘들죠. 한마디로 한미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두 나라의 동상이몽, 속내가 좀 다르다는 거죠.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 협력을 통해서 자기네들 무너진 조선업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냥 안정적인 일감 받는 걸 넘어서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같은 더 큰 걸 바라고 있죠. 이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 이게 이 동맹의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회와 위기를 다 싣고 우리의 새로운 거북선, 과연 어느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이 동맹을 제대로 활용해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진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싸움에 끼어서 거친 파도 속에 길을 잃게 될 것인가. 이 거대한 항해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지혜와 전략에 달려 있겠죠. 네, 오늘 거북선과 함께 떠나본 지정학 항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기다 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저희의 다음 항해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가장 큰 힘, 가장 큰 추진력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